8월 9일, 그 다음에 10일 해외 축구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간에는 조금 이번에 혓바늘 난 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 어, 한번 쉬었고 오늘 해축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해축도 한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준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일단 에르데비지 개막전, 그다음에 챔피언십 개막 일정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해축 한 시즌 치르면서 메인으로 갈 리그는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근데 그래도 있으니까 제 기준에 갈 만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신선전까지 해서 10경기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어쨌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메이저리그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은 이제 올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 메이저리그 미러키하고 샌디 오버 푸근하게 좀 미러키 좀 똥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잘 들어왔고요. 내일 오늘하고 내일 해추와 메이저리그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주간도 진행 중인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그래서 2시 경기는 제가 주니치 그다음에 뭐 소뱅 정도 괜찮게 봤었다고 이제 말씀만 드렸고 안 갔는데 주니치하고 소뱅상 잘 들어왔네요. 그래서 가신 분들은 뭐 어쨌든 축하드리고 아마 가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소액이라도 회원분들. 그래서 일단 진행 중인 거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조금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약간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해축, 그다음 메이저리그 해축은 좀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갈지 안 갈지는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VVIP는 S급 단펄까지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챔피언십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챔피언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이렇게 그 다음 친선전 한 경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우스햄턴하고 렉섬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임 같은 경우 강등됐죠. 그래서 랑스에서 전에 랭스에서도 감독했던 스틸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스틸 감독 입장에서는 리가에서 계속 감독을 했고 사실 선수 출신도 아니고 FM 매니아로서 어쨌든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랭스에서 랑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랑스에서도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가 좀 안 좋긴 했는데 8인가로 마무리가 9인가 8인가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시즌만 하고 사임으로 왔는데 본인 입장에서 도전이죠. 사임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승격을 시켜가지고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된다. 이거에 대한 포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개막전이 이 승격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이긴 해요. 일단 사우스햄пт턴 같은 경우에는 켈른에서 공격수, 안더레이트에서 윙어 정도 데려왔고 아직 뭐 이적 시간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캐슬로 키퍼도 보내고 포르투로 센터백, 웨스트햄으로 윙백, 아탈란타로 공미, 트라브존스로 공격수까지 해서 사우스햄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했던 주전들이 이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이름만 제가 이름까지는 적질 않았는데 이름 대충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램스데일이 이제 뉴캐스로 간 거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베드나렉 포르투로 갔고 워커 카이 워커 피터스 예전에 포토트넘에 있던 친구죠. 이 친구가 이제 웨스트햄으로 갔고 그래서 뭐 술레마네 예 아틀란타로 갔고 윙어죠. 공미도 되고 윙어도 되는 친구 가나 월드컵 때 봤던 친구 어쨌든 선수들이 주축 뭐 반주자 이런 선수 좀 많이 이탈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강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리그에서 어떤 직면을 줬던 스틸 감독이 왔다는 건 조금 기대가 되고요. 스틸 감독 특징이 뭐냐면 수비에 어떤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스틸 감독이 맡았던 팀들은 다득점을 많이 안 뜨는 경기입니다. 무승부, 지지하는 경기, 언더 많이 뜹니다. 그 정도는 감독 컬러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렉섬은 승격팀이에요. 3부에서. 그래서 얘네 지금 결장자는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 체크하시면 되고 얘네는 지금 5명이 미정입니다. 여기 사우스햄턴은 결장자들 이렇게 있고 제가 뭐 쩌리들은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아니면 반주전 아니 최소 로테급 되는 애들이 빠지는 거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해외 예상 스코어도 뭐 이건 참고만 하시고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적어놓은 거지.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로드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언더 관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탈도 지금 많이 했고 당연히 사우스햄턴이 유리한 거 맞아요. 근데 이탈이 일단 많이 된 상태에서 어떤 보강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독이 바뀐 거 고무적으로 봐요. 승패를 본다면 당연히 사우스햄턴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해외에서도 이거는
렉섬 역배 보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승부 보는 데도 있고 갈립니다. 이거는 정석적으로 보면 당연히 싸임을 보는 게 맞겠지만 선수들 주축들의 이탈, 또 감독 변화에 과연 프리시즌 그리고 첫 경기에 새 감독이 원하는 컬러가 녹아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언더 보고 관전 조금 하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경기인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관전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승패를 꼭 가야 한다면 싸임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즈브로하고 스완지 시티예요. 그래서 미들즈브로도 이제 지금 키퍼, 공미, 윙어 이제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센터백 불투명하고 그래서 루턴타운에서 얘네도 에드워즈 감독을 새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루턴타운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만에 내려갔다가 2부 와가지고 챔피언십에서 또 강등을 당했죠. 그래서 강등당한 팀 감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입은 떠난 친구는 딱히 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데려온 친구들이 블랙번에서 투루아에서 헐시티에서 어느 정도 영입이 됐고 추가적으로 영입을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완지는 아시죠? 엄지성. 근데 엄지성이 있는 스완지잖아요. 그래서 엄지성이 제가 알기로는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지성이. 그래서 지금 센터백, 엄지성 포함 윙어 2명, 그다음 공격수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영입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좀 레이턴 오리엔트라고 뭐 하버리긴 하지만 윙백, 입스위치에서 센터백, 볼튼에서 센터백, 킬마노, 스코틀랜드 리그죠. 공격수, 해켄 여기 컨퍼런스 리그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윙어 데려왔는데 어쨌든 본인들 수준에 맞는 영역을 좀 데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츠머스로 또 공격수, 노리치로 센터백이 떠나면서 이탈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미들즈가 앞서요. 미들즈가 앞서고 스완지가 어쨌든 또 엄지성 비롯해서 결장자들이 인다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고 작년에 양 팀의 어떤 순위는 한 단계 차이긴 했지만 미들즈가 그래도 스완지를 만나면 참 홈에선 잘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완지가 다양하게 어쨌든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선수들이 영입한 것들이 과연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거는 사실 실력은 뭐 전력 차는 크게 난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홈에서의 미들즈 강했던 거 스완지한테 그런 거 그거 보고 미들즈 승에 저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1대0이나 2대0 정도. 그래서 스완지 쪽에 어떤 다양한 공격 옵션, 윙어 2명 빠지는 것들이 어떤 공격에 안 풀렸을 때 어떤 옵션을 가져가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갈립니다, 이것도. 미들즈 승, 무승부, 스완지 역배까지 다 갈리는 그런 경기에 해서 보는 거는. 그래서 저는 미들즈 승에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리치하고 미럴입니다. 일단 미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언더감을 많이 먹었어요. 미럴이 참 언더 축구도 많이 했는데 일단 노리치하고 붙고 노리치도 브리스톨에서 매닝 감독이 새로 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비 불투명한 거 말고 없고 얘네도 어쨌든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링컨 시티 하브리그에서 공격수, 그다음에 파마리카오에서 수미, 그다음에 매치에서 뉴욕 매치 아닙니다. 프랑스 매치에서 윙어, 자유계약으로 윙백, 그 다음에 브랜비에서 공격수, 스완지시티에서 센터백, 그래서 많이 영입을 했고요. 나간 선수들도 있어요. 노팅엄으로 키퍼, 포르투로 윙어, 브란으로 중미이죠. 그래서 데려온 친구들이 그래도 어쨌든 더 많다. 그래서 보강을 나름 좀 했는데 일단 노리치가 미럴보다는 뭐 저는 낫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대전에서 워낙 노리치도 강했어요.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이 다 말해주는 건 아닌데 미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결장자가 뭐 키퍼 윙박 정도 빠지는 것밖에 없고 나간 이탈은 없는데 보강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루턴에서 윙어, 그다음 버튼 알비온에서 키퍼 영입. 근데 뭐 기본 전력 차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노리치가 참 이 미럴은 잘 팼다. 그리고 뭐 노리치가 작년에 13위 했고 미럴이 더 순위는 더 높았습니다. 근데 큰 전략 차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워낙 노리치가 상성에서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는 뭐 비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리치 승, 그다음에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리치가 미러를 만날 때마다 치고받는 경기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홈에서 강점 보여줬던 것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리치 승, 그다음에 다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챔피언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예상이 많이 어려운 리그가 원래 모든 종목이 초반에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특히 빅리그 제외한 경기들은 예상이 더 안 됩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실시간으로 제가 경기력 체크를 빅리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뭐 가실 분들은 금액을 무리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LA 데비지나 챔피언십 초반에. 그다음에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스포드 유나이티드하고 포츠머스입니다. 여기도 이제 옥스포드가 지난 시즌에 승격해가지고 어쨌든 잔류했어요. 원정에서는 더럽게 못했어, 옥스포드가. 근데 홈에서는 꽤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승격팀들이 왜 잔류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원정에서 더럽게 못해. 근데 홈에서는 방구를 끼기 때문에 잔류를 하거든요. 근데 hom에서도 방구 못 끼는 팀들이 잔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스퍼드 유나이티드가 작년에 원정 가면은 반대 개꿀이었는데, 어쨌든 홈에서는 갈아끼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방구를 좀 꼈기 때문에 잔류를 했고요. 센터백 공격수 2명 빠집니다. 그리고 보강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포츠머스는 결장자가 없고, 그 다음에 토트넘은 이제, 포츠머스는 아시다시피 양민혁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토트넘에서 윙어 데려온 게 양민혁입니다. 임대로. 스완지에서 공격수 나름 보강을 했어요. 포츠머스도 출혈은 최소화했고. 근데 이거는 엄대 엄인데, 사실 지난 시즌의 양 팀의 어떤 맞대결만 봤을 때는 포츠머스가 원정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홈에서는 비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 큰 전력차는 안 난다. 근데 역배를 포츠머스를 줬기 때문에 포츠머스 프렌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의 어떤 순위는 16위, 17위로 거의 완전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는 역배를 포츠머스 줬기 때문에 포츠머스 프렌을 보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득점. 양 팀의 어떤 공격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포츠머스 프렌의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예상 스코어는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예상 스코어는 그냥 예상 스코어일 뿐입니다. 거기에 그게 다 맞으면 다 집사고, 뭐 트리마제 가고, 그다음 갤러리아 폴에 가고 하죠. 근데 어쨌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다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브리스톨 마지막 경기입니다. 챔피언십. 모든 경기를 준비를 안 했고요. 모든 경기를 준비 안 했고, 제 기준에 갈 만한 경기들만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야간 올킬 했고, 그 다음에 전날 올킬 했고, 오늘 또 들어오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VVIP는 S급 단펄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적이랑 결장, 뭐 해외 예상 스코어까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드렸는데, 다양한 여러분의 어떤 요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1시간만 2시간 걸려요, 여러분. 10경기 준비하는 데만. 그래서 핵축이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좋아요 무료거든요. 누르는데 돈 안 들거든요. 누른다고 여러분한테 손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구독이나 좋아요, 또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작년에 아쉽게 3위를 하면서 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얘네도 이제 헐시티에서 셀레스 감독 데려오긴 했는데, 헐시티 조금 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셰필드 당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얘네는 센터백 불투명, 수미, 중미 빠집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입은 이제 노팅엄에서 센터백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렉섬으로 공격수 나갔고요. 페너트로 센터백 나갔고, 더비로 공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적이 됐고, 보강이 생각보다 안 됐어요. 물론 이적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이 좀 있어야겠죠. 감독도 바꾸고, 이번 시즌에 승격하려고 다시 프리미어리그 있었잖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오래 안 있었지만, 그래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전력은 그래도 많이 출혈은 안 했지만,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도 쾰른에서 슈트루버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얘네도 변화를 줬고, 얘네도 어쨌든 승격 하나 조금 기대도 있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브리스톨도 작년에 챔피언십 가신 분들 아실 텐데 6위로 마무리가 돼서 승격 플레이오프는 나갔지만 결국 떨어졌죠. 그래서 양 팀 다 감독을 바꾸면서 변화를 모색을 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나 수미 보강을 했고, 중미 공격수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브리스톨이 제가 봤을 때는 세필드 쪽으로 당이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제 내피셜은 지금 브리스톨이 결장자가 수비 쪽에 2명이 빠져요. 센터백. 그리고 결장자가 많아요. 키퍼, 센터백 2명, 윙백, 공미, 수미까지. 그래서 최소, 제가 쩌리는 안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주전 이상급 교체, 로테 자원, 주전 다 포함해서 적은 거고, 진짜 경기 출전 잘 안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아예 안 적었어요. 뭐 그런 애들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자가 많은 것들도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셰필드 유나이티가 물론
지난 시즌에 승격을 못하고 3위 했지만 기본적인 전력이 이제 셰필드가 앞서고 상대전에서도 만날 때마다 지난 시즌에 두 번 더 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셰필드 쪽 빠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건 셰필드 쪽 보긴 해야 된다. 변수는 이제 둘 다 감독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야구랑 다르게 축구, 농구 이런 거는 감독이 차지하는 지분이 좀 크거든요. 전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보고요. 그 다음에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브리스톨의 어떤 수비적인 이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고, 양팀 만났을 때 저득점 경기보다는 다득점 경기들도 많이 펼쳤던 것들까지 고려하면 언더보긴 그렇습니다. 이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에 다득점 보고 챔피언십 5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분석하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다음에 댓글 이런 게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시면 뭐 제가 분석하는데 힘이 되겠죠. 이어서 LA 비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드는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드는 거야. 댓글 남기는 거, 구독, 좋아요, 돈 일절 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누르셔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신다.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LA 데비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 데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개막을 해서 2대2 무승부가 떴죠. 그래서 그 경기는 좀 지켜보고 싶어서 안 갔는데 일단 오늘 이제 먼저 하는 건 이제 11시 반 경기예요. 네이메언하고 엑셀시오르. 뭐 강팀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이먼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빠지고 수미 불투명 그리고 보강을 좀 했어요. 카스테온 스페인 카스테온에서 키퍼 하브리그입니다. 2분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라스팔마스에서 키퍼 그다음에 텔스타에서 공격수 엔트워프에서 공미 나름 보강을 좀 했어요. 썬더랜드 키퍼 보냈고요. 그래서 나름 보강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엑셀시오르는 중앙 미드필더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얘네도 나름 뭐 스파르타에서 센터백 브라이턴에서 윙어 영입하면서 보강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적 시장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승패는 좀 어렵고요. 좀 오바 찍고 관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 팀 다 이제 잘하는 팀들은 아니죠. 지난 시즌에 네이먼 같은 경우에도 8위. 어쨌든 탑10 안에 들었고요. 엑셀스가 이제 지난 시즌에 순위가 잠시만요. 엑셀시오르도 엑셀시오르가 승격이네요. 승격. 그죠? 제가 지금 안 적은 것 같은데 예전에 있었거든요. LA드비지에 엑셀시오르가 승격팀입니다. 전에 엑셀시오르가 2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누락했는데 죄송합니다. 승격팀이에요. 그래서 승격했는데 얘네가 만날 때 난타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서로 수비가 너무 안 되는 팀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건 오버 관전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만 그냥 보고 승패는 좀 어렵습니다. 관전하고 왜냐면 네이면이 유리하고 뭐 정배 받은 건 이해는 하는데 정배가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리그가 좀 애매한 정배겠죠. 사고 많이 나는 리그가 에르데비제, 리그앙, 뭐 어, 발매는 안 되지만 포르투갈 뭐 이런데 티르키예 이런 데들이 사고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네이면이 똥배 받고 엑셀시오한테 지는 경기들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력은 네이면이 좀 더 낫다. 하지만 오버만 찍고 넘어가시는 게 나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두 번째 페이노르트하고 브레다입니다. 오랜만에 좀 해축 분석 코멘트 하니까 조금 낯서네요. 지난주에 몇 경기 하긴 했는데 페이노르트 브레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죠. 선발에 팀 대 팀 강 대 강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많이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페이노르트는 반페르시 감독. 얘네는 지금 주중에 경기를 했죠. 그래서 경기 해가지고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겼잖아요. 그 극장골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챔피언스. 그래서 다음 주에 페네르바체 원정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추가 시간에 무사가 극장골을 넣은 상태고 결장자가 조금 있긴 합니다. 불투명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보강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뭐 추가로 된 것도 없고 아직 추가 영입은 없고요. 나간 것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나름 보강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페이노르트는 항상 매 시즌 우승이 목표예요. 지난 시즌에 아약스 호반한테 밀리면서 3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강을 많이 한 상태고 근데 롯데는 아마 안 돌릴 거예요. 크게. 왜냐면 시즌 초에는
모든 감독은 아니지만 대체로 로테를 안 돌려요. 체력이 뭐 지금 딸려 있는 시즌 중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테는 크게 안 돌릴 거고요. 그다음에 브레다를 만나는데 브레다하고는 아무래도 페이노르트가 유리한데 이게 페이노르트 일반성을 갈 수는 없잖아요. 마엔을 가야 된단 말이야. 간다면.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언더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브레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약팀인 거는 맞지만 수비적으로 나설 거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제 페이노르트가 잘 잡았습니다. 브레다가 일부 있을 때도 그렇고 컵 대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페이노르트가 유리한데 경기력을 봤을 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페이노르트. 그래서 핸디는 조금 반반 느낌이라 그냥 이거는 많은 골은 안 난다. 브레다의 공격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그래서 페이노르트도 예를 들어서 리드하고 있는 경기 뭐 무리해서 경기 안 하고 다음 주 페네르바체 원정 경기 좀 대비한다면 4골까지는 안 날 것 같고요. 3.5 언더만 보시는 게 어떨까? 핸디는 애매해서 그래요. 페마 가긴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3.5 언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똥배라도 1.17이라도 만족한다 하시면 페인트 일반선 가세요. 근데 저는 이건 좀 관전하고 싶고 3.5 언더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핸디가 반반이에요. 마엔 해무 반반 느낌이어서 조금 관전을 좀 하고 싶네요. 자, 세 번째 헤이렌베인하고 볼렌담입니다. 볼렌담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얘네들 일부 있었던 팀이죠. 헤이렌베인은 어쨌든 홈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고 수비를 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윙백 정도밖에 빠지는 친구 없고 보강도 나름 좀 했고요. 전력 이탈도 좀 있었습니다. 볼렌담도 공미 말고는 불투명한 말고는 없고 발바이크에서 이제 윙백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딱히 없습니다. 결정자는. 그래서 이거는 헤이렌벤을 보는 게 맞다. 헤이렌벤이 어쨌든 홈에서는 사이즈 나오는 팀이고 공수 밸런스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홈에서. 그래서 저는 헤이렌벤 승 보고 이 경기는 저득점. 헤이렌벤은 어쨌든 이런 약팀 상대로 클린시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비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이거는 1대0이나 2대0 정도로 헤이렌벤이 잡는다고 봅니다. 저는 헤이렌벤 승에 저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에인트호벤하고 스파르타하고 해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도 20분이 넘어갔네요. 어,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해축 분석하니까 좀 어려버리 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뭐 사짜같이 뭐 말 잘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해축은 뭐 다음 주에 뭐 프리미어리그 개막하고 빅리그 개막하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코멘트. 그래서 어쨌든 야간 올킬 그다음에 오늘은 주력 올킬은 못했지만 적중이 됐고 주간도 진행 중인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야간부터 조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에인토번은 지난번 슈퍼컵 제가 갈 게 없어가지고 메이저리 갈 게 없어서 똥배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에인토번이 이제 어쨌든 똥출승을 했는데 일단 경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얘네가 확실히 나간 애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력이 손발도 좀 안 맞고요. 루크 내용도 포르토로 떠났고, 그다음에 노아 랭이 라폴리로 갔고, 그다음에 바카요코 라이프치로 갔고, 공격수 3명이 떠난 거예요. 그다음 레버쿠젠으로 틸만 핵심 중미 떠났고, 그다음 펠리스로 주전키퍼도 떠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강을 했는데 플레이어는 아직 좀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기는 것도 운이 따랐어요. 하나는 자책골이었고, 그다음에 분위기 타가지고 데스트가 골 넣으면서 결승골로 이겼는데 경기력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막 위협적인 찬스도 많았고요. 역습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이것도 스파르타도 이제 에인토벤 만나면 항상 거의 뭐 대주는 팀인데 스파르타도 보강을 나름 알차게 했어요. 근데 이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인토벤 경기는 패랑 비슷해요. 일반승은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워낙 상대 전적이 강하니까. 근데 핸디가 조금 경기력, 직전 경기력 감안했을 때는 이탈한 거에 대해서 보강도 많이 안 이루어졌고, 특히 공격에 있어서. 경기력도 조금 안 좋고 해서 이기게 할 것 같은데 핸디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인토벤 승에 3.5 저득점 볼게요. 그래서 핸디는 한 60% 햄무, 40% 마인 정도 봅니다. 저는 이 경기. 그래서 조금 관전을 좀 하고 싶은 경기예요. 핸디는. 왜냐면 슈퍼컵 경기를 본 입장에서 이탈이 많이 티가 난다. 핵심들의 이탈이 티가 많이 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사이에 확 경기력이 다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승은 하겠지만 핸디는 조금 회의적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축 준비한 9경기 코멘트를 마쳤고 친선전 그 에미레이츠컵 아스날하고 빌바오는 그거는 그냥 오버만 보세요. 왜냐면 아스날이 아직 손발이 좀 안 맞습니다.
아스날의 기존 전술에 그 요케레스가 좀 안 맞고요. 겉도는 것도 있고 수비 쪽에서도 조금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오버만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아스날 점사 똥배를 뭐 해줄 수는 있겠지만 건드렸다가 탈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예요. 직전 경기처럼. 아스날 경기는 오버 친선전 그것만 보고 MLS 컵인데 근데 친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만 보시고 넘어가신 게 나아 보입니다. 이어서 메이저리그로 넘어갈게요. 메이저리그는 내일 갈 게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제가 좀 아니다 싶은 경기들은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내일은 갈 게 엄청 많은 일정은 아니에요. 갈 만한 게 조금 제한적인 그런 일정이니까 다폴 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다폴 가시는 분들 계시죠? 다폴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일정입니다. 내일. 그럼 이어서 메이저리그 갈게요. 자, 마이애미하고 애틀 내일 낮 경기가 있긴 한데 낮 경기보다 저녁 경기가 더 많아요. 내일 이제 모레가 낮 경기 많죠. 그래서 마이애미하고 애틀 이거는 더블헤더인데 구스토하고 월드랩이에요. 그래서 일단 구스토는 지금 트레이드의 첫 경기고 지금 양 팀의 어떤 경기력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시즌을 포기한 팀들의 경기 맞대결이라서 거의 홀짝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스토가 그래도 보여준 게 월드랩보단 있으니까 근데 월드랩도 어쨌든 올 시즌 첫 등판한 경기 잘 던졌거든요. 신시전에서. 근데 이거는 그냥 오버만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경기. 더블헤더고 그다음에 어떤 선발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선발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만 보시는 게 저는 나아 보이고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경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버 관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휴스턴하고 양키스. 어제 제가 이거 휴스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연장 가서 휴스턴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키스가 동점까지 잘 만들었는데 일단 선발은 발데스가 낫죠. 힐이면. 근데 발데스 같은 경우에 적어놨다시피 원정에서 확실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도 한번 좀 혼이 났었습니다. 양키스한테. 힐은 복귀전에서 안 좋았고 작년 한 경기 잘 던졌는데 일단 낮 경기 타격 주포 양키스가 다 좋아요. 팀 타율 OPS. 그리고 좌완상대 타격 주포도 좋은데 최근에 양키스의 타선 흐름을 봤을 때 발데스 공략을 하겠지만 개털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버 역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다저스 경기는 사실 오버 보기 어려운 건 맞거든요. 최근에 양키스 경기는. 근데 일단 힐도 좀 불안하고요. 발데스도 잘 던져도 저는 한 2, 3실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역배. 승패는 가야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지금 흐름에서 양키스는 손이 안 갑니다. 휴스턴을 가는 게 맞다. 휴스턴이 똥배도 아니고. 그래서 발데스가 직전 보스턴전에서 멘탈 나가서 그렇지 저는 5-3은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 던져도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한다고 봐요. 지금 양키스 타선을 봤을 때 양키스가 타선이 터지기 전까지 양키스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펜 싸움 가면 당연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스턴이 유리하고 그래서 휴스턴 승에 오버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워싱턴하고 샘프 이거는 제가 워싱턴 쪽 봤는데 와 이거 덩카이웨이가 너무 잘 던졌어요. 워싱턴은 뭐 아무것도 못했고 그래서 내일 로드하고 휘슬런트인데 휘슬런트가 직접 매치 전에 또 잘 던졌거든요. 지금 얘도 루키인데 워싱턴 상대로라면 직접 매치 전처럼 호투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 경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시즌 포기한 팀들의 맞대결은 사실 가고 싶진 않은데 뭐 어쨌든 지금 샘프가 흐름은 워싱턴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낮 경기 타격 지표는 또이또이해요. 둘 다 하위권입니다. 근데 OPS는 샘프가 조금 더 좋고 팀 타율은 워싱턴이 조금 더 좋고 좌한 상대 타격 지표는 워싱턴이 하위권이기 때문에 좀 치는 애들이 있긴 하죠. 워싱턴도. 근데 휘슬런트 공좀 칠 수 있는 애들 있는데 결국에는 매치도 고전했던 것처럼 워싱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휘슬런트가 크게 절지만 않으면 5이닝 2실점. 아무리 못 던져도 5-3은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타선의 흐름이나 전체 팀 분위기는 샘프나 뭐 미네나 클브리나 시즌을 이번 시즌 가을 야구를 포기했는데도 최근 흐름은 올라왔기 때문에 흐름 좋은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덩카이웨이가 호투하는 거는 예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샘프 승. 그 다음에 언어번은 95만 언더 볼게요. 언어번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샘프 승에 95만 저득점. 최근 언더 보는 이유는 최근에 워싱턴의 흐름을 봤을 땐 샘프, 휘슬런트 그 다음에 샘프의 어떤 불펜 상대로 많은 득점 생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샘프 승에 더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에인저스하고 디트예요. 오늘 제가 저는 이거 안 갔거든요. 코멘트에도 당연히 이거 슈퍼쿠발 경기 나오면 디트 마인 가야지 일반승 가면 너무 똥배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쿠발이 털렸는데 오히려 비기닝 만들면서 역전을 디트가 했죠. 그래서 내일은 찰리 모튼하고 기쿠치예요. 찰리 머튼은 트레이드하고 와가지고 한 경기 잘 던졌고 이번 시즌 두 번 만나서 5이닝 무실점, 2이닝 무실점. 그리고 최근에 세 경기 연속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튼이 직전 경기 같은 피칭이 나온다면 뭐 DT 입장에서는 어쨌든 울슨 빠진 자리를 메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쿠치는 이번 시즌 한 경기 잘 던졌습니다. 근데 얘가 원정에서 안 좋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5이닝 4실점, 3이닝 5실점을 안 주었습니다. 디트한테. 그래서 저는 디트가 저한테도 강한 팀이고 올 시즌 기쿠치가 잘 던진 한 경기도 홈에서의 한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기쿠치가 좀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모튼도 조금 실점을 한다. 엔젤스 오늘 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디트 승, 그 다음에 다득점. 오늘하고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디트 승의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하고 피치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피치는 애쉬크래프트 아마 오프너 예상입니다. 최근에 나와서도 3이닝 던졌고 멀티 이닝 이상 2, 3이닝 길면 4이닝 정도 던질 친구고요. 닉 마르티네즈는 지금 이번 시즌 3경기 6이닝 1실점 한 경기, 그 다음 지난 시즌 3경기 6이닝 무실점, 3이닝 2실점, 1자책 0.2이닝 1실점. 불펜도 있었고 선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피치승의 언더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차전만큼 격차는 안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1차전 7대 0이었지만 오늘은 3대 2로 이겼어요. 피치가 역전하면서. 이거는 그냥 언더만 좀 관전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피치의 불펜 데이. 그 다음에 닉 마르티네즈는 잘 던지는 경기, 못 던지는 경기 어떤 예측을 하기가 힘든 유형의 선발 카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더 관전. 승패는 좀 관전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언더 관전하고 이 경기는 넘어갈게요.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메이저리그가 갈게 제 기준에요. 한 절반 정도 이하예요. 그러니까 15경기 있죠? 버릴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아예 버려야 되는 경기야, 제 기준에는. 그 다음에, 시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 이제 좀 어려운 경기들, 승패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 언어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들이 많아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애슬레틱스하고 볼티입니다. 이 경기는 퍼킨스하고 0이고, 볼티가 1에 3점 낸 걸로 그냥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뒤에 점수를 못 냈는데, 이거는 10.5 줬어도 오버 가야지 언더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양팀 치는 거 보면은 오버 가는 못 갈 것 같은데 이 선발들 봤을 때 브랜든 영이 직전 경기 그래도 나름 잘 던졌지만 얘는 원래 한번 맞으면 시원하게 맞는 유형이고요. 퍼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직전 경기 애리전에 나와가지고 조깅 한 판까지는 아니도 3이닝 4실점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발들이 언더를 기대할 수 있는 선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10.5 오즈들이 그러다 보니까 김점 높게 주기도 했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승패는 어렵다. 10.5 오바만 보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브라고 화삭입니다. 오늘 제가 제 기준에 여러분 좀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버릴 경기 버리시고 선택과 집중.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이 경기는 제가 5번을 맞췄는데 승패는 틀렸죠. 그래서 클브리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 버크가 지금 이번 시즌 두 번 만나서 5이닝 2실점, 3이닝 3실점 잘 던진 경기도 있지만 실점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고 클브의 타선 흐름은 올라와 있고 칸틸로 미들맨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삭이 저한테 약하기 때문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클브의 흐름을 좀 믿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오바도 봐야 돼요. 클브 승의 다득점. 왜냐하면 버크, 칸틸로 둘 다 실점을 깔아주는 실점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언더를 볼 수 있는 맞대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브 승의 다득점. 결국에는 지금 타선이 더 흐름이 올라와 있는 팀은 클블이기 때문에 저는 클블이 좀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클블은 갑자기 너무 잘해요. 갑자기. 그래서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하고 미네 마지막 경기. 이거는 제가 미네 승에 언더 봤던 것 같은데 미네가 초반부터 캔자스 마운드 뚫고 패면서 이제 시원하게 이겼고 캔자스가 뒤늦게 점수 내긴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내일은 미네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카메론이 이번 시즌 한번 잘 던졌고 지금 얘가 두 번째 만난 팀이 한 팀 더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나도 잘 던졌어요. 그래서 미네가 좌한한테 강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카메론이 다시 만나도 저는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버입니다. 오버가 최근에 마탱에 갔어요. 오버가 지금 6경기 연속 부진하고 있고 물론 캔자스한테는 대체로 강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물론 약했지만 올 시즌 두 번 강했던 경기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오버도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상 카메론이 더 잘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또 민의 분위기 올라온 건 맞지만 오늘 어떤 패배했던 거를 서력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선발 매치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캔자스 승에 어느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보면 저득점 보고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일 메이저리그는 15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날리시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 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또 프로그램 에러 났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앞에 페이지보다 뒤에 페이지가 갈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 두 번째 페이지. 매치하고 미러키입니다. 야, 매치가 오늘 홈아웃 돼서 졌죠. 그래서 매치는 진짜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컵스하고 갑자기 못해요. 잘 나가던 팀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뭐라고 해야 되죠? 난해합니다. 지금 양팀 다 가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치는 불투명한데 몬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몬타스가 지금 지난 시즌도 그렇고 최근 폼이 안 좋고요. 근데 미러키도 선발 불펜 오가고 있는 마이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불펜에서 4이닝 무실점 롱으로 나와서 잘 던진 건데 일단 저는 이거는 그래도 미러키 승에 다득점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몬타스가 더 불안해요. 나온다면. 그리고 매치가 몬타스가 안 나와도 마땅하게 나올 친구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 동점은 최소 가서 연장까지 가거나 좀 역전을 노려봤어야 되는데 홈아웃까지 당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봤을 땐 야 이거는 그래도 미러키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미러키 승에 다만 지금 매치 경기가 사실 오바가 잘 안 뜨고 있긴 하고 오바가 잘 안 뜨긴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컵스도 그렇고 왜냐면 양 팀 다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지는 경기들이 특히 컵스 경기에 다득점이 안 뜨거든요. 매치 경기도 그렇고. 근데 선발들을 봤을 때 이거는 언더 보기는 어려워요. 몬타스나 마이어스 나왔을 때. 그래서 매치 승에 다득점 보도록 미러키 승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러키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필라하고 텍사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필라가 확실히 빠따의 차이에서 또 마지막에 세기도 박으면서 필라가 또 승리를 거뒀는데 이건 선발에서는 디그롬이 앞서는 건 맞아요. 디그롬이 최근 두 경기 안 좋거든요. 근데 원정이었고요. 홈에서는 확실히 잘 던지고요. 그리고 2년 전에 한 경기 안 좋긴 했습니다. 루자르도는 지금 2년 전에 한 경기 안 좋았는데 얘가 홈에서 더럽게 못 던져요. 지금 필라 와서 올해. 근데 원정에서는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디그롬이나 루자르도 특히 텍사스가 오늘 산체스 만나고 디그롬 연속으로 루자르도 연속으로 만나서 좌한 상대 감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좌한 상대 워낙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필라 역배 보겠습니다. 필라 프렌의 역배 7.5에도 오버는 못 봐요. 왜냐면 텍사스 빠따 치는 거 봤을 때 원정 루자르도 그 다음에 필라 불펜 상대로도 많은 점수를 못 볼 거라고 보고요. 필라도 디그롬 있을 때는 공략이 많이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의 지금 차이는 장타, 런 OPS, 루타 OPS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필라 프렌의 역배 저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컵스하고 세인트입니다. 이 경기는 컵스를 제가 봤는데 야 컵스가 너무 못해요. 지금 분위기가 매치랑 더불어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콜린 레아하고 팔란타인데 콜린 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경기에서 안 좋아요. 작년에도 못 던진 경기도 있고 뭐 잘 던진 경기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콜린 레아도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팔란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한 경기 잘 던졌고 작년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란테를 믿는 게 아니고요. 컵스는 못 가겠어요 당분간. 그리고 세인트가 또 역이잖아. 세인트 프렌의 역배 그다음에 이거는 굳이 보면 다득점. 컵스 경기도 지금 오바가 잘 안 뜨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번은 이 경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세인트 프렌의 역배 어,
다득점 보지만 간다면 세인트 풀이 좀 더 낫지 않나. 컵스는 못 가겠어요 지금. 레아도 최근에 안 좋고 팔란테를 믿기보다는 컵스의 지금 안 좋은 분위기에 컵스를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콜로하고 에리. 이거는 제가 오버만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에리가 그래도 갤런이 그래도 세 번 연속 콜로한테는 안 털리네요. 그래서 에리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로드리게스하고 블라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블라록은 지난 시즌 한번 5.2인 3실점.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는 지난 시즌 2경기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그래서 콜로가 워낙 좌한한테 못 치고요. 로드리게스를 믿지는 않지만 콜로에 안 빠따. 좌한 상대 못 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에리 똥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에마 언이에요. 에리 승에 마이너 승에 저득점. 왜냐면 에리 승 마이너를 가느냐 언더를 가느냐 차이입니다. 왜냐면 언더도 보는 이유는 콜로 빠따 때문에 9.5였기 때문에 언더로 보는 거고요. 이거는 에마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로드리게스가 불안하지만 콜로 빠따가 더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아무리 못 던져도 최악의 피칭이 저는 5이닝 3이라고 30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리 승에 마인 승의 저득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에리만 좀 점수를 낼 가능성이 크다 오늘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스턴하고 샌디입니다. 야 확실히 보스턴이 잘해요. 샌디는 막판에 점수 내긴 했지만 찬스도 많이 날렸고 지올리트하고 킹인데 킹은 복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복귀하기 전에 부상 그 전에 안 좋았어요. 근데 복귀하고 얼마나 잘 던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경기 잘 던졌고요. 그다음에 지올리터는 최근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렵지만 보스턴 프렌에 7점을 또 줬으면 오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샌디가 답답했지만 내일은 점수 좀 낸다고 보고요. 샌디도. 그래서 이거는 샌디 정배는 못 가겠습니다. 특히 킹이 복귀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프렌에 다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토론토하고 다저스. 이거는 제가 토론토 프렌에 오버 봤는데 야 토론토가 잔루가 너무 많았어요. 병살도 많이 치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배시 스넬이면 이거는 다저스 승에 다득점 봅니다. 왜냐면 스넬 불안한 거 맞아요. 근데 배시이 원정에서 워낙 안 좋습니다. 다저스한테도 한번 작년에 시원하게 혼났고. 그래서 이거는 스넬을 못 믿지만 홈 배시는 믿어요. 근데 원정 배시는 제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냥 다저스가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퐁당퐁당하긴 하거든요. 다저스가 최근에 연승도 잘 못하고. 근데 이거는 원정 배시 나왔을 때 다저스를 보긴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불안하시면 오버 보시면 돼요. 왜? 스넬 때문에. 다저스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남았는데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애틀이 오늘 랄리의 어떤 3런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시애틀 승에 언더 봤던 경기인데 보일 에반스면 에반스 미들맨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에반스가 그래도 홈에서는 3점대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일을 더 못 믿어요. 시애틀이 오늘 역전도 했고 오늘 어쨌든 필승조가 지금 가동이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효주도 못 나왔지만 브라시가 마무리를 해줬고 불펜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경기도 못 이긴 템파면 내일 경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에반스는 할만해 본인들 입장에서. 근데 보일이 더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시애틀 승에 어제는 저득점 봤죠? 내일은 오버 봅니다. 시애틀 승에 오버 보고 준비한 경기 전부 마쳤습니다. 메이저리그 15경기, 해축 10경기.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종목 잘 컨택해서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